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을 한번 보시죠.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고 선생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06학년도 9월 달에 그 평가원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답을 보면서도 왠지 개운치가 않다 이런 질문이 많아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해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이스하키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반칙을 하면은 페널티 박스에 가 있어서 반칙을 한 팀은 한 명의 선수가 없는 상태로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지금 여기에서 반칙을 한 팀은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써볼게요. 반칙을 한 팀은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operate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명의 선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short하고 그 다음에 shortly를 찾아라. 이 중에서 뭐가 맞느냐? 뭐 여러분들이 다 여기저기서 설명을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정답은 short가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이게 맞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 잘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이걸 갖다가 추가 보호로 설명을 한 곳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 short는 사실상 이거는 부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원래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게 쓰는 거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language use라 그러는데 우리가 화용적으로 그냥 그렇게 쓴다. 왜냐하면 읽어보니까 이거는 어색해서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어떤 것이 가장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차라리 여기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가 모든 문법 현상을 고려하면서 언어를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내가 오늘은 보조 선어말 어미를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게 제일 좋은 정답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원어민의 언어적 직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풀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principle based로 가라 이런 얘기죠. principle 원리에 충실한 거로 가라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거는 형용사고 이거는 부사죠. 물론 이게 부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추가 보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short는 여기서 부사도 아닙니다. 이건 다 틀린 설명이에요. 왜 틀렸는지를 그러면 이것이 왜 틀렸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이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에 충실하냐면은 원리에 충실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원리에 충실해 볼까요?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간단한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원리에서 출발해서 푼다라고 하는 교훈도 같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들도 쉽게 풀만한 그러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탐이 멋있게 보인다 또는 멋있게 보인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여기에서 뭐가 맞냐면은 당연히 나이스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스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룩이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이거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 듣기만 해도 좀 지루한 용어들이죠. 어쨌든 설명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룩이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네 번째, 난 모르겠는데 그냥 원래 그렇다. 원래 그냥 그렇다. 역시 이 네 개 중에서도 손을 들어주라면 선생님은 여기 들어주고 싶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걸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ADJ로 줄이고요. 이건 부사입니다. AD입니다. 이렇게 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고 부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 쪽으로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칭에서도 보면 알듯이 부사라고 하는 거는 adverb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명사와 연관을 맺든 동사와 연관을 맺든 이런 관계인데 만약에 명사와 연관을 맺는 게 맞다면 nice가 맞을 것이고 동사와 연관을 맺는 게 맞다면은 nicely라고 하는 부사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탐이라고 하는 물체가
look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를 통해서 내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방식이 멋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 시야에 들어오는 탐이 멋있는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들어오는 게 멋있다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커브를 보면서 들어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멋있는 건 뭐냐면은 탐이 멋있는 겁니다. 따라서 명사의 속성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nicely는 제외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항을 뭘로 풀었냐면은 형용사하고 부사의 정의에 근거한 원리 기반으로 풀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장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쓰인 이 주체를 갖다가 주어라고 부르기로 뭐 하자? 주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그죠? 자, 주어를 보충하는 관계였으니까 이거를 주격 보호라고 부르기로 뭐 하자? 약속하자. 그랬을 때 보호가 들어갔으니까는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거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불완전 자동사가 쓰인 거를 몇 형식이라고? 2형식으로 부르기로 약속하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는 다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가 거꾸로 된 거죠, 지금.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 게 아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한. 그러니까는 본질을 외면한 채로 껍데기만 잔뜩 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설명 중에 감각동사는 무조건 이거 쓰면 된다. 한번 봐라. smells bad 그러지 smells badly 하지 않느냐? 글쎄요. 이 설명에 대해서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A하고 B하고 대화를 하는데 A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있잖아. 소풍 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풍을 B가 it라고 하는 명사로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진짜 좋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동의하는 표현으로 it sounds good 이렇게 씁니다.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지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소풍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죠. 잘 됩니다. 감각동사 잘 돼요. 다른 상황입니다. 자, 뭘 사러 갔냐면 우리가 MP3를 사러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어떻게 내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사도 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봤더니 소리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자, 소리를 딱 들어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이거 소리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똑같은 감각 동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MP3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기가 막히게 잘 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동사와 관계된 말을 찾아야 되니까 부사형. 그새 부사는 where이죠? where를 써야 맞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각 동사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뒤에 뭐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사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제 문장 단위의 문법이 아니고 이런 거 갖다 담화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과정인데 담화 속에서 얼마든지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종래 수능에서 몇 차례 시도됐던 바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제시했던 저 문제도 그런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정의에 충실하자. 어떠한 기계적인 패턴을 외우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자, 지금 여기서 자, short하고 shortly가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냥 나는 short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shortly는 곧 즉시 이런 얘기니까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이거야. 이게 사실 가장 좋은데 학생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심화를 하는 학생들은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이제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이 short는 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short는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호도 아닙니다. 추가 보호부터 해볼까요? 추가 보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그가 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거죠. safe and sound. 자, safe and sound라고 하는 거는 몸이 건강한 이런 형용사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 준다라 그럴 때 추가 보여요. 다시 얘기해서 추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없어도 그만이에요. 문장의 형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반칙을 해서 한 명이 페널티 박스로 가면은 그 팀은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를 운영해야만 된다라는 내용에서 이 내용이 빠지면은 이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미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보호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형용사 부사 있었죠.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와 관련을 맺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은 팀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플레이어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족한 상태가 잘 보세요.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팀입니까? 아니면은 그 아웃돼 가지고 나간 한 명의 선수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팀이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갖다가 형용사로 이해하더라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형용사는 뭐하고 붙는 거냐면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여러분들 상위권 학생들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얘가 주어란 얘기고 이만큼이 동사란 얘기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걸 주격 보호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a player라고 하는 명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 수능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일반 문제집이 아니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물어본 거니까 이제 이 개념은 고등학교 내용으로 상위권 내용으로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부사적 목적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부사적 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까지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자, 탐이 또 탐 한번 써볼까요? 자, 탐이 있는데 탐은 예를 들어서 13 years o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몇 살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동안 자, 사람이 있고 비동사가 있고 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고 뒤에 old 붙여줘라. 근데 왜 어순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자, 탐이라고 하는 애는 얼마만큼 나이를 먹은 거예요? 얼마만큼 나이를 먹은 거예요? 13살만큼 나이를 먹은 거예요. 잘 보세요.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가 명사형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적으로 쓰이는 거. 이거를 부사적 목적격이라 그러고 영어에는 이러한 현상이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매일마다 발견할 만큼 수도 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친구하고 헤어지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야, 우리 일요일 날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See you Sunday.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죠. 원래 여기 뭐가 있죠? 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옵셔널이거든요. 이게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볼 때는 Sunday라고 하는 것이 형태로는 목적격, 즉 명사형입니다.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을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형태는 명사형인데 뭘로 쓰였습니까? 일요일에라고 하는 부사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사적 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조그맣게. 자, 여기 보니까 자, what time, 몇 시에 shall we, 우리가 뭐 만날까요?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what time, 몇 시에 자, 이거 정확하게 이건 뭐죠? what time, 몇 시죠? 몇 시에가 아니고 원래 이 앞에 at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안 써도 그만이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부사적 목적격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죠?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 자, 이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인원이 적은 거는 뭐죠? 인원이 적은 거는 팀입니다. 팀이 부족한 상태예요. 자, 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뭐 부드럽게 운영해야 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얼마만큼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돼야 되느냐? 한 명의 선수만큼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a player라고 하는 거는 뭐죠? 부사적 대격입니다. 이거는. 이게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hort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걸로 쓰인 다른 문장, evidence를 한번 제시해봐라. 그럼 얼마나 제시할 수 있죠? 아무 사전이나 찾아도 아주 흔하게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자, 아주 제일 흔한 문장 이런 거 있어요. 자, I am 뭐라 그럴까요? $1 뭐라고요? short. 무슨 얘기입니까? 나 $1 없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구조죠. 그렇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부족한 상태냐? $1만큼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short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평가론적인 입장에서 돌아와 가지고 과연 평가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출제할 때 학생들이 부사적 대격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로 이거를 풀기를 원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의 language use, 활용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얘기해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을 찾으라고 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아마 후자일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준은 표준, 중간에 맞추는 거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개념을 알아도 전혀 무리가 있을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학생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답을 했다면 차라리 그 중에서는 그냥 내 입에 이게 훨씬 좋다. 사전 보니까 이건 부족한 거고 이거는 곧 즉시라고 하는 뜻이니까 번역이 되지 않아서 이게 자연스러워요 라고 하는 게 무난한 거고 굳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뭐 얼굴 붉히는 사례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최종 버전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가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어디에서 출발했죠? 원리에 근거한 형용사와 부사의 원리에 근거해서 내용을 풀어라. 그리고 원리에 근거하니까는 우리가 담화, 이 담화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 말을 갖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죠? 자, 디스코스라고 하는 거. 지금 앞으로의 문법의 방향은요. 센텐스 레벨이 아닙니다. 문장 단위 문법이 아니고 디스코스 레벨 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담화 단위의 문법이니까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돼서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교훈은 뭐냐면 정말 어려운 거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으로 풀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막 어려운 거 찾지 말고 기본적인 거를 철저히 해놔야 그 사람이 나중에 끝에 가서도 정확하게 고급의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얘기 중에서 지식이 없는 열정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정확한 지식을 열정에 채워가지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